4년 전. 여보, 얼른 어머님 댁 가야지. 명절에 시댁보다 친정에 먼저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다른 며느리들이 팔자 좋은 년이라면서 다 욕해도 할 말이 없다니깐. 어머님 혼자서 음식들 다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명절마다 전날부터 우리 집을 먼저 오면 어떡해? 에이, 그럼 장모님은 혼자 준비하시는 게 쉽겠어? 명절 때 시댁을 먼저 가야 한다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한 건지 이해가 안 가. 시댁을 10월 들라고 부르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 때문이라니까? 우리를 봐. 사위랑 장모님이 오순도순 전부치고 만두 빚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안 그래? 하서방, 정말 손이 야무진 게 미나보다 훨씬 낫다니까. 내가 무슨 복인지 사위가 음식을 다 도와주고. 난 너무 좋은데 다만 사돈이 서운해하실까 늘 걱정이지. 바깥 사돈도 안 계셔서 혼자 쓸쓸하실 텐데 명절에 너희라도 있어야 집이 좀 북적북적하니 살만 나실 거 아니야. 다음부턴 하수방 집 먼저 다녀와. 정말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엄마는 명절 때 오면 준비할 게 산더미니까 차라리 오지 말든지 올 거면 최대한 늦게 오라고 하시는걸요? 그런 황금 같은 휴일에 친구들이랑 시간 맞춰서 만나거나 혼자 여행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면서 미나 일 시킬 생각도 없고 엄마도 하기 싫으니 공평하게 각자 놀러 다니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네 가면 장모님 혼자 힘드실 걸 뻔히 다 알면서 몸이 다른 곳에 있다 해도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신경이 온통 장모님한테 가 있을 텐데 아유, 절대 안 돼요, 안 돼. 우리 장모님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누가 도와드려? 그게 내 행복인데. 저렇게 좋을까? 이 정도면 내가 딸이 아니고 당신이 딸인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오는데 왜 내가 외로운 건지. 나도 우리 어머님 뵙고 싶어 죽겠다 죽겠어. 왜 질투를 하고 그러니? 보기만 좋은데. 하서방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너도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 한쪽 집에만 회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집에 잘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니?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야. 사돈 눈치 보는 장모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눈치는커녕 아들 마냥 이뻐 죽겠어. 어쩜 이렇게 살갑고 능구렁이 같은지. 미나야, 아빠한테 전화해서 언제쯤 오시나 여쭤봐. 하서방이 만든 만두랑 전으로 약주 한 잔 같이 하게. 아이, 장님. 오랜만에 저랑 같이 있는데 제가 만든 음식들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드시고 싶으신 것들 말씀하세요. 다 사드릴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사방 때문에 못 살아. 사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 얘기한다. 아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말해.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니까. 아이, 사위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대접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럼요, 장모님. 뭐든지 다 말씀하세요. 제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쓰는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이러려고 일을 하는 거죠. 남으면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것들 다 말하셔요. 원래 이런 건 밖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예전에 당일치기로 춘천 가서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닭갈비 맛집 찾아가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잖아요. 아,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시간 내셔서 저희랑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요즘 바쁘셔서 몰리는 못 가더라도 경치 좋은 곳 같이 가서 힐링도 좀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온천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늘 아쉽고 속상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 곳은 미나랑 둘이 가면 되지. 여행에 나랑 미나 아빠가 끼면 계속 우리 신경 써야 돼서 지루하기만 하지 뭐가 재밌겠어. 원래 그런 자리엔 빠져주는 게 멋진 어른 아니겠니? 말은 고맙지만 미나랑 둘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전 장모님이랑 가고 싶던 건데 왜 미나랑 둘이 가라고 하세요? 계획은 제가 다 짤 테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몸만 편하게 오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같이 가주세요. 네? 같이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갈 테니까 입술 튀어나온 거 집어넣고. 바로 좋다고 하면 속없어 보일까봐 거절 한번 했던 건데 하서방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둘만이 세상이구만. 내 말은 듣지도 않네.
몰라. 낄자리도 없는 내 의견은 뭐가 중요하겠어. 둘이 맘대로 해. 아빠 올 때까지 찬밥 신세인 난 TV나 보고 있어야겠다. 현재 설날 시댁. 당신 이제 좀 이러다. 우리 집에도 가야지. 지금 출발해도 차 막힐 텐데 조금이라도 덜 막힐 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갈 필요 없으니까 자기 냅둬.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예전처럼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진 못하더라도 당일엔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설날인데 절도 올려야 되고. 내가 아까 차 막히니까 못 간다고 장모님한테 연락드렸더니 굳이 힘든데 시간 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다고 하시던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전화로 인사드렸으면 된 거지. 그게 무슨 인사를 드린 거야. 차 막혀서 못 간다고 통보한 거지. 내가 계속 참았는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예전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어떻게 집 한 번 망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모님인데 왜 그러는 거야? 벌써 4년째 명절을 찾아가지도 않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챙기지 않는 게 말이 돼?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게 눈이 뻔해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이 모르시겠어? 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 레벨이 달라졌잖아, 레벨이. 그때 장인어른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만 않으셨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괜한 욕심 때문에 부채만 늘어나고 월급도 못 주다가 결국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도난 거 아니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생활비 받아서 사시는데 때마다 찾아가기까지 해야 돼? 아들도 아닌 사위한테 따박따박 달마다 생활비 받으며 살고 있으면 알아서 먼저 오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꼭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말을 해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돈 때문이란 거네? 예전엔 우리 아빠 사업 잘 돼서 온갖 아양을 탔던 거고 지금은 망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단 거잖아. 그래, 우리 집 망한 거 알겠어. 그걸 부정하진 않아. 근데 내가 뭐 큰 거 바랬어? 그냥 최소한이 도리만 해달란 거잖아.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자식이 나 하나인데 딸이랑 사위가 대소사는 챙겨야 되잖아. 그때라도 얼굴 좀 비춰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아,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까놓고 말할게. 너 같으면 그 집구석에 가고 싶겠냐? 장인어른이 사업 욕심 부리다가 힘들어져서 쓰러져가는 집으로 이사까지 했잖아. 이사를 하더라도 좀 기본은 되는 집으로 갔어야 찾아가든 말든 하지. 좁아 터져가지고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어? 주방에서 뭘 만드는지 화장실에서도 맡을 지경인데 뭐. 거기에 있다 보면 좁아 터진 집구석 마냥 내 속도 좁아지는 느낌이라 가기 싫은 걸 어떡해. 그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부터가 예의가 없는 거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위한테 그런 꼴을 보여주고 싶나? 나였으면 오겠다는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오겠어. 왜 그 집으로 이사 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사업이 잘 돼서 풍족하면 처갓집이고 망하면 장인장모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괜히 욕심을 부렸어? 당신이 뭐라 했는데. 이제 밀키트란 걸 사람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인기도 많아졌으니 사업 영역을 좀 더 넓혀도 되지 않겠냐면서 옆에서 바람 넣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망하니까 발을 쏙 빼겠다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사업하는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남이 말하는 대로 다 따르면 어떡해. 주변에서 유혹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럴 때마다 홀라당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다가 망하면 또 남들 탓하려고? 남들이 말하는 건 그냥 충고 삼아 듣고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해? 그러니까 결국엔 망해서 남 탓하기 바쁘지. 우리가 남이야? 우린 가족이야. 아들처럼 생각하는 당신이 한 말이니까 믿고 고민했던 거라고. 남이 뭐라 하든 듣는 신용도 안 했던 아빠였어. 근데 당신 말 한마디에 알아보고 시행하려다가 잘 안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줏대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지 마. 이래서 자격지심 강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나만 힘들어. 수저 계급론이 뭔지 알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괜히 나왔겠냐? 우리가 아직 애가 없으니 다행이지. 애가 있었으면 흙수저라고 놀림받았을걸? 엄마 쪽이 완전 무너졌는데 흙수저가 아니면 뭐겠어? 갑자기 왜 없는 애를 들먹이는 거야? 우리 아빠가 망해서 있지도 않은 애 얘기를 하면서 흙수저라고?
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시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아빠 사업이 망해서 네 인생도 망한 거라고. 망한 인생에 내 돈 쏟아부으며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말대답을 해? 너 같으면 쫄딱 망한 집구석에 발들이고 싶겠냐? 거지 같은 집에 내가 왜 가냐고. 처음부터 거지 같은 집구석이었으면 이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똥똥거리며 살던 양반들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걸? 아, 망했구나. 역시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동정의 눈빛을 보내주길 바라는 건지 아님 생활비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비도 아까워서 죽겠으니까 끊어버리기 전에 감사해야 하며 입 다물고 살아. 이놈이 자식이! 엄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둘 얘기니까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네 하는 꼬라지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와이프 무시하고 모욕하는 놈이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기도 못 펴게 사람을 자꾸 난리야. 나이 들더니 하는 꼬라지가 딱지야 아빠를 빼다 박았어. 그렇게 눈 감기 전까지 사람 못 살게 굴더니 아들도 똑같이 살고 있네. 아이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 아들이 난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엄마는 아들이 처갓집에 돈 갖다 바치는 게 좋아?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처갓집 덕을 보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내가 불쌍한 건데 왜 하필 제 앞에서 뺨을 때리냐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낳고 미역국을 챙겨 먹었네. 그때로 돌아가면 먹던 미역국 던져버렸을 거야. 사돈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니? 네가 바람 불어넣은 거 나도 알고 지나가던 개도 알아. 근데 생각처럼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지? 그렇게 옆에 빌붙어서 온갖 아양 떨면서 기르는 개처럼 충성을 할 때는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싶었으면서 지금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 꼴을 보고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니? 내 아들이라 다행인 줄 알고 그만 나불대. 아들 아니었음 당장에 두들겨 패서 내쫓고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았어. 사업을 하던 돈이 있든 없든 위나 부모님이고 네 장인 장모고 내 사돈이란 거 변함없는 사실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깟 돈 좀 없다고 장인 장모를 무시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옹호해주길 바라는 거야? 자식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상이란 거야? 요즘 시대에 자식 등골 빨아먹으며 사는 부모들 별로 없어. 이따위도 다들 욕한다고.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욕심을 부렸어야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입은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엄마까지 내 탓을 한다고? 어린애들도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좋다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니잖아. 누가 들으면 무슨 대기업이라도 다니면서 연봉은 몇 억이 되는 줄 알겠네. 정신 차려 이놈아. 너도 남들과 똑같은 월급쟁이야. 너도 나도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라고. 처음에 미나랑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과연 사돈이 허락을 해줄까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런데도 어찌나 사람이 좋으신지 잴 법도 한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단숨에 허락하셔서 놀랐었다. 부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던 내 자신을 반성했었어. 역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인성과 마음이 더 중요한 거란 걸 아직도 모르겠니? 그렇게 좋으신 분들을 장모 장인으로 만나게 됐음 그 성심이 보답하진 못할 망정 돈 없다고 팽하는 게 할 짓이야? 현실을 좀 직시해. 아까부터 계속 예전에 잘 나가셨을 때 얘기하면 어떡해? 원래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베풀 수도 있고 이해심도 넓은 거야. 돈 없는 사람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어딨어. 안 그래? 끝까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그 썩어먹은 생각 고치지 않을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도 말아라. 이런 아들이라면 없는 게 나아. 내가 네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자랐으면서 지 아빠랑 똑같이 살면 어쩌잔 거야. 죽어서 그 꼴은 안 보겠구나 싶었는데 아들이란 놈이 그대로 배웠으니. 사람 대할 줄 모르는 자식하고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누가 못할 줄 알고? 나도 엄마가 이렇게 민 앞을만 들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당하고 살았던 거야, 알아? 이렇게 답답하게 구니까 그랬지 괜히 그랬겠어? 아빠 탓하지 말고 엄마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생각해봐. 썩을 놈. 아휴. 미나야,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울고 그래? 그렇게 울면 내가 어떡하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저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 아빠 안 좋은 것들만 쏙 빼닮았어. 내가 우연 아빠랑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니?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단 거야. 우리 친정에 참 못 살았거든. 속된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었어. 단칸방에서 나 포함해서 6명이 살았는데 매일 먹는 걸로 싸워댔으니 말 다 했지. 그런 집이라도 친정이라 가끔씩 가고 싶어도 남편 눈치 보여서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연히 저놈이 너한테 하는 소리들이 다 내가 들었던 소리들이라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어찌나 마음이 안 좋든지. 어머님, 이렇게 된 게 절대 저희 부모님이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됐는데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집에 가지도 않으려 하니 저도 서운한데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 나도 다 안다. 절대 미나랑 사돈 잘못 아니니까 괜한 자책은 하지 말어.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법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란 걸 다 아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럴 자격 없다. 그렇게 아들처럼 살갑고 능글맞게 저희 부모님 챙겼던 사람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이뻐하셨는데요. 근데 사업 망하고 집이 힘들어지자마자 발길을 뚝 끊고 연락도 안 하는데 그게 망한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막상 우연 씨 입으로 들어버리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아이고, 이 여린 걸 어떡하면 좋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 미운데 넌 오죽하겠어. 예전에야 이혼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딱지를 붙이고 사는 거랑 같으니 죽겠어도 다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지 않았니? 오히려 참고 살면 바보란 소리 듣는 세상이야. 내 앞에서도 앞뒤 못 가리고 저지랄을 하는데 둘이 있을 땐 얼마나 더 하겠어? 오늘 내가 들은 게 다가 아닐 테지. 정말 살기 힘들면 이혼하렴. 난 다 이해한다.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해도 시어머니 나한테 하소연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알지만 내가 마음에 걸려서거나 아니면 내 눈치가 보여서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가려는 거면 그러지 마렴. 내 말도 네 말도 듣지를 않는데 뭐 어떡하겠니? 본때를 보여줘야 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겠지. 미나가 내 딸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해줬을 것 같구나. 네 인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미나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 보렴. 어머님, 저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그마치 2년 동안 우연 씨한테 제대로 이름 불려본 적도 없고 다정한 눈빛을 받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저희 아빠 사업이 망해서 제 인생도 망했다고 그 안 좋은 기운을 자기한테도 묻힐까봐 겁나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데 제가 전염병도 아니고 어떻게 떨어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휴, 이럴 때 아이라도 있었으면 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너희가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 하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 김에 이유를 좀 듣고 싶네. 왜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않았던 거니? 원래 결혼하기로 했을 때부터 한 2, 3년 후에 아이를 갖고 그동안은 신혼을 충분히 즐기자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신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즐기고 나서 노력하자고 했었죠. 중간에 일들이 많았어서 생각했던 것보단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려 했는데 늘 거절당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다음에 하자고 하더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더는 못 참겠었는지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망했는데 그 기운 갖고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우리에게도 그 아이한테도 못할 짓 아니냐고 아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 자체를 피하고 저랑 둘이 있는 시간마저도 만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다 참다 터져서 뭐라 했더니 우연 씨가 하는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부모님 생활비까지 드리니 힘든데 여기서 애까지 태어나면 자기 몸 부서지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이혼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연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부모님이 생활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겠어요. 아이고, 미나야, 내가 입이 두 개라도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다 자식을 그렇게 키운 부모의 잘못 아니겠니? 있지도 않은 자식에 대해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능력 없는 놈보다 더 나쁜 건 지 안에 외롭게 만드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아빠로서도 남자로서도 꽝이 되는 걸 왜 모르는 건지.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말고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라. 그 무엇보다 너한테 너희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단 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얼른 친정에 가보도록 하렴. 말은 하지 않으셨어도 사돈도 하나뿐인 딸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다. 자식은 부모 없이 살아도 부모는 자식 없이 못 살아.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잖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거절하면 내가 더 무안해져. 많이도 아니고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왜 그러니? 정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받아.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주고 싶어서 조금씩 모았던 건데 기분 좋게 주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네주니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로 용돈을 드리든지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든지 하렴.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몇 시간 후. 엄마, 이게 다 뭐야? 분명히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 누가 다 먹는다고? 미나야, 못 온다면서 어떻게 왔어? 무리하지 말지. 괜히 힘들게. 새우전, 육전, 만두까지. 다 하우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 차 막힌다고 안 가겠다는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이 많은 걸 혼자 힘들게 준비를 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오기나 할 것 같아? 4년이야. 4년째 발길을 끄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언젠간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명절 때마다 하사방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하는 게 네 엄마 낙이라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말으라. 하사방이 오랜만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전처럼 이것저것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근데 하서방은 왜 안 들어오고 혼자 왔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얼른 들어오라고 해. 안 들어오기는 아예 오질 않았는데. 엄마 바보야? 올 거였으면 진작에 왔어. 이쯤 했으면 올 수도 있단 기대를 버려야지. 언제까지 혼자 기대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버릴 건데? 숨도 안 쉬어지는 좁아터진 집구석에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기다리냐고. 아빠 사업이 망해서 내 인생도 망했다는데 망한 인생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예전에 엄마랑 아빠한테 잘했던 이유는 우리 집이 잘 살았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어디 내놓기도 창피한 집이니까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는 이유고. 저 음식들 만들기 위해서 쓴 돈도 결국 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반가워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길래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이유였구나.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예전에 하서방 모습이 눈앞에 아른해선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낌새도 모를까.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희망. 그게 아니면 차라리 확실하게 알고 싶기도 하고. 반반이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네.
하서방을 정말 아들로 생각할 만큼 이뻐했었는데 실상을 알게 되니 마음이 좋진 않구나. 누굴 탓하겠니?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내 탓이지. 아빠가 언제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 아빠 잘못 아니야. 이 세상에 사업 실패한 사람이 아빠뿐이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처럼 등을 돌리진 않아.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탓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는데 엄마랑 아빠 보니까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겠다. 나 이혼할래. 하우영 그 새끼랑 갈라서겠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죄인 마냥 머리를 조아리고 되도 않는 막말을 들으면서 참고 살아야 돼? 미나야, 엄마랑 아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제 하서방 마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마음 정리할 수 있고 더 이상 예전의 추억에 빠져있지 않을 수도 있어. 너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돈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던 거니? 그 무엇보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아깝기만 한 인생에 먼저 손을 놔버린 사람 붙잡을 시간 없어. 나뿐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날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짓밟은 사람이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예전엔 이혼이 흠이 되는 세상이라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눈치 보느라 계속 하우이안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결정을 하든 이해할 테니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어. 아버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더라.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이 뭐하러 가냐면서 눈치 주면서 못 가게 하셨대. 근데 하우이안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지 아빠랑 똑같다고 내 마음이 어떨지 누구보다 이해가 된다면서 참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어. 사돈도 많이 힘드셨겠구나. 직접 겪어보셨으니 고부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던 거야. 발이 안으로 굽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렇게 미나 편을 들어주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 엄마랑 아빠 속상할까봐 말은 안 했었지만 나도 그동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려 해도 항상 거절만 했고 그것마저도 집이 망했던 걸로 핑계를 삼더라. 그냥 나한테 마음이 떨어질 찰나에 타이밍 좋게 회사 부도란 핑계거리가 생긴 거지. 혹시 몰라 훨씬 오래전부터 마음이 없었는데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세상 좋은 사위 남편 코스프레하고 살았을 수도 있지. 참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망설였던 걸까? 우리가 하서방한테 생활비 받으며 살았으니까 그랬을 거야. 어찌됐든 우리가 의리 입장이었으니까 여러모로 계속 행복해로 굴리기만 급급했었지. 너희 시어머니조차도 미나 편을 들어주는데 엄마 아빠가 돼서는 나서주지도 못했으니 가운데서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미나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혼하겠다는 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하서방이 부부관계를 거절했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가 없으니 서로만 정리하면 되고 거절한 것 또한 하서방이 유책사유가 되니 말이다. 지금까지 자책하기만 바빴는데 내가 한심하게 그러고 있는 동안 내 딸 상처가 깊어진다는 걸 몰랐다. 부모가 돼가지고 참 부끄럽고 한심하다. 사돈이 하신 말씀 듣고 누가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더구나. 덕분에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 더 이상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아야지.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뭐든 해줄 테니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달 뒤. 야, 너 미쳤어? 해도 내가 이혼하자고 해야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혼 소송을 청구해? 니네 부모 누구 돈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돌은 거야? 너도 정신 나간 짓 하고 사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잖아? 너랑 나 둘 중에 소송을 해야 된다면 그 자격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폭언들과 모욕들, 자녀를 갖기 위한 아내의 노력에도 일방적인 거부, 외도까지. 이 정도면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더 설명해야 될까? 그게 왜 이유가 됐는데? 니네 집 망한 것도 말했냐? 나만 나쁜 새끼 만들려고 그런 건 쏙 빼고 감성팔이에 대해서 얻어낸 거 아니야.
그리고 왜 그러니? 증거 있어? 어떻게 해서든 나 잡아보겠다고 없는 말 지어내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하지 마. 증거 많지. 너 주변 사람들이 다 증거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내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직접 당신 친구들한테 연락 싹 돌려서 다른 여자 있는지 물어보시더라? 어머님도 아셨겠지. 아무리 우리 집이 망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돌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분명히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친구 와이프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라면 다르지. 어릴 때부터 친해서 얼굴도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물어보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 덕분에 바람피고 있던 것도 다 알게 됐고 그 여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 길게도 만나왔더라. 나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됐던데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뭐라도 얻어내려고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 다 숨기고 아들 행세하면서 아양 떨었던 거잖아. 그러다가 더 이상 뜯어낼 것도 없이 망하니까 본 모습을 드러낸 거고. 그러면서 온갖 곳에 우리 아빠 사업이 망해서라고 핑계를 갖다 붙여?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이래? 아들 망하게 작정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도움을 주면 어떡하자는 거야? 야, 네가 엄마 조종하고 그런 것도 불법 아니냐? 엄마 시켜서 사람들한테 내 뒷조사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 알겠어. 꼴에 상처받았다는 표정으로 있으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혼자 연락 돌려서 녹음 파일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주셨는데 못 믿겠으면 당신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아, 만나주지도 않으시겠구나. 어머님이 그렇게 학을 뗄 만큼 미워했던 아버님도 너 정도는 아니었대. 친정과 어머님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긴 했지만 외도를 저지르진 않았었는데. 넌 어디서 굴러온 놈이길래 온갖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사는 거냐며 고함을 지르시던데? 네가 찾아간다고 한들 만나나 주시겠니? 너 같은 놈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고 싶지 않다고 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자는 걸로 알아듣겠다고 하셨고 어차피 부모 없는 놈처럼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없는 셈 치고 마음대로 살라고 전해달라 하셨어. 네 부모도 다 알아? 딸이 이렇게 하겠다면 말려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살아왔는데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없는 놈들 도와주면서 살면 안 된다니까. 굶어 죽든 길거리에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한테 줄 것도 없는 집안이 뭐 그리 걱정된다고 챙겼는지. 기부하는 마음으로 생활비 대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딴 대접이야? 딸이 이렇게 하겠다니까 응원해 주시던데? 너 우리 집 망하기 전에 누구 돈으로 살았는데? 하는 거라곤 재롱 부리고 아양 뜨는 것밖에 없던 너한테 우리 부모님이 차 사주고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소개시켜주고 그러지 않았나? 명절이던 생일이던 네가 준 돈보다 두세 배로 용돈 주고 거기에 네가 밥이라도 한 번 사면 좋아하는 브랜드로 선물 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신난 개처럼 꼬리 흔들면서 졸졸 따라다닌 거잖아. 받을 거 다 받아먹었으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그치? 그러니까 제발 좀 닥쳐. 내 입으로 말하면서 짜증나 미쳐버리겠으니까 입 좀 다물라고. 네가 할 일은 법원에 와서 머리 받고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만 내뱉다가 위자료 청구하는 대로 군말 없이 주고 사라지는 거. 그 외엔 없어.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갔던 것들 싹 다 되돌려줘야 될 테니 두고 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정신적 피해 받았어. 니네 집이 갑자기 망하면서 받은 충격과 그 후로 들어갔던 내 돈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고. 내가 위자료 주면 닌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어떻게 해줄 건데? 감당 가능하겠어? 나 지금 당장 처방전 받으러 병원 간다.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개소리를 성의 있게 하네. 제발 병원 좀 가. 의사소견서 받으려면 입원이 확실한 방법 아닐까? 병원 가는 김에 입원을 좀 해. 아, 아니다. 이번에도 달라지긴커녕 더 미쳐 날뛰면 어떡해? 너가 정 돈 벌 방법 없으면 생록 실험이나 뭐 그런 거에 지원을 좀 해봐.
네 뇌구조 한번 연구해보면 우리나라 의학계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영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붙잡고 제발 사라질래? 아님 좀 가게 냅두든가. 정신 나간 놈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제발 놓으라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자기 외도를 숨기려고 망한 집을 탓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해서 인생도 망했다는 그런 폭언까지 하면서 숨기려고 했던 게 고작 외도라니.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겨우 그런 놈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표적이 돼서 온갖 모욕스러운 순간들을 참고 살았던 날들이 아까웠고 어떻게 해서든 되돌려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다시 찾아갔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뭐라도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는데 어찌나 감사하고 죄송하든지. 그 사람하고는 끝이 났지만 어머님하고의 인연은 앞으로도 이어가려 합니다. 아들이 편만 무작정 들기 바쁜 시어머니들도 많은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도움을 주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뿐이잖아요. 절 많이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인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떠나서 이젠 그냥 제 이모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끊어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제발 저 좀 설득해달라면서 울면서 찾아왔다는데 걸레밥물과 쓰레기들을 다 던지면서 말도 걸지 말라면서 내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실까 싶었는데 아닌 건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해서 들어먹을 놈이었으면 바람 피우지도 않았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시는 어머님을 제가 어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다니던 회사에선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서 끌고 다니던 차 또한 저한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다시 팔았죠.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어머니에게서도 와이프한테서도 처갓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을 볼 게 뭐가 남아있다고 누가 붙어있겠어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한심한 남자란 걸 깨달았나? 같이 바람을 피우던 여자도 손절한 것 같은데 혼자 쓸쓸히 있는 모습이 어떨지 볼만하겠네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아양을 떠는 거 하나는 잘했는데 그 재능 살려서 살면 되겠죠 뭐. 어떻게 살던 더 이상 제 할 바 아니니까요.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전 이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빠가 하시던 밀키트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도 같이요. 부모님의 경험을 토대로 어렵지 않게 기반을 다질 수 있었고 이제 여러 업체들과 계약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님,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